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지용의 향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향수가 무슨 뜻입니까?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이네요.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뜻이니까 이 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를 보면 1, 2, 3, 4연, 5연까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보니까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있고 1년의 마지막에 2연, 3, 4, 5연 마지막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각 연마다 똑같은 구절이나 행을 반복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후렴구라고 하죠. 그래서 후렴구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후렴구는 제목과 연관이 있네요. 제목이 향수였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그곳이 차마 꿈엔들을 이칠리야 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후렴구를 통해서 요거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각 연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제 화자는 지금 고향에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즉 회상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년 봅시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고향이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고향의 정경 묘사. 정경은 뭐예요? 풍경을 묘사 그리고 있다. 자, 묘사라는 것은 어떤 장소, 어떤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고향의 모습은 어떤 곳이냐 한번 보니까 넓은 벌판 동쪽 끝에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실개천이 흐르고 그러니까 작은 냇가가 있나 봐요. 그리고 황소가 울음을 울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고향의 모습이 이러하다. 그런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넓은 벌 동쪽 끝에 실개천이 있는데 그 실개천은 어떤 실개천이냐? 옛 이야기를 지질대는 실개천이래요. 지질대다가 뭐예요?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개천은 시각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실개천이 말한다고 했으니까 뭐로 표현한 거예요? 청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 다른 말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얼룩배기 황소가 울음을 우는데 어떤 울음을 운대요? 게으른 울음을 우는데 금빛으로 운대요. 그러니까 운다라는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인데 금빛이라고 말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 다시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 뭡니까? 하나의 대상을 다른 감각에 전이하여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에 벌써 1년에 공감각적 심상이 2개나 쓰였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고 했으니까 잊히지 않는다. 리야 잊히지 않는다. 잊힐 리가 없다. 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이칠리야 라고 해서 의문형 문장 구조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 의문형 문장 구조를 쓴 의도가 정말 질문이 아니고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에요.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그래요?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고 강조를 위한 질문이다 라고 해서 설의법.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고향을 회상하면서 그의 정경을 묘사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이게 바로 1년이었고요. 2년 한번 볼까요?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질화로라는 것은 화로죠. 화로, 질은 흙이요. 흙으로 빚은 화로, 불을 피우는 곳에 제가 식어졌다라고 했으니까 불을 피워놓은 지 좀 오래되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시간이 좀 흘렀다라고 해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라로에 불을 피웠는데 그게 식어졌어.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가 들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밭이 비었는데 거기에서 나는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대. 봐봐요. 말을 달릴 수 있어요. 밤바람 소리가. 조금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추상적 관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바람 소리 뭐죠? 이 손으로 잡을 수 없는데 말을 달린다고 시각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상의 구체화라고 하고요. 소리를 시각적으로 청각을 말을 달린다. 시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도 청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여기도 역시 고향의 정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엷은 졸음에 겨운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밤이 되었어.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이 되었음을 지라로에 재가 식어졌다고 했고, 그렇죠? 그렇게 밤이 되면 밤바람 소리가 들려요. 밭에서 무슨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때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이 바로 어디다? 고향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 되겠네요. 고향에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뭐하고 계셔요? 집벽에를 돋아 고이고 있어요. 졸음에 겨워서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벽에 뭔지 알죠? 잘 때 이제 여기 머리에 받치는 것. 돋아 보인다, 뭔가 이제 뒤척인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 곳이 바로 고향인데 이 고향이 너무 그리워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3년을 볼게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스를 함추럼 적시던 곳이 바로 고향인데 여기서 고향의 모습은 뭐냐? 내가 어릴 적에 있던 곳인데 나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네요. 내가 어릴 적엔 어땠냐면 화살을 쏘고 막 함부로 쏜 다음에 그것을 찾으러 다니면서 옷을 풀서비스에 적시던 곳이다. 그래서 나는 고향에서 이렇게 놀았다라는 것인데 굉장히 동화적이죠. 그죠? 그리고 향토적이라고 하는데 향토적이 뭐라고 그랬죠? 향토적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썼어. 그러면 향토적 소재라고 했고요. 향토적과 같은 말이 토속적 역시 뭐냐면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떠올라. 그러면 토속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향토적, 토속적. 근데 전 부분이 다 향토적이고 토속적이죠. 자, 1년에서도 뭐가 보여요? 황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개천 보이고요. 2년에서도 지라로 보이고요. 집벽에 보이고요. 3년에서도 풀서비스를 그죠? 이런 거 보이니까 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구나 라는 거 느낄 수 있고 나라고 해서 화자가 그죠? 시적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고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립다 라고 해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네요. 이게 바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된 부분이고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스를 함추럼 희적시던 곳 뭐를? 옷을 적신다. 옷을 적신다. 무슨 이미지? 감각 중에서 촉각이죠. 그래서 촉각적 이미지. 그래서 위에서 공감각 2개 나왔고 또 촉각 이미지 나왔으니까 이 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연을 볼게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그래서 어린 누이를 수식해 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린 누이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 검은 머리를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여기서 안해가 아니고 오타. 아내. 그죠?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이 바로 고향이야. 그래서 사연에서는 시적 대상이 누구예요? 어린 누이와 아내예요. 3년에서는 시적 대상이 어릴 적의 나였고요. 2년에서는 아버지였네요. 아버지 시적 대상이. 그리고 1년에서는 시적 대상이 고향의 풍경이었어요. 고향의 풍경. 자, 그러면 사연의 어린 누이와 아내를 꾸며주는 말을 보면 그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이 어린 누이는 아주 검은 미리를 날리면서 놀던 어린 누이의 모습 상상할 수 있겠나요? 근데 그 머리가 밤물결같이 춤을 춘대. 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머리가 찰랑찰랑 거리는 모습을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굉장히 시적인데, 동화적 이미지 혹은 환상적 이미지라고도 해요.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그죠? 조금 이렇게 상상해서 볼 수 있는 표현, 이런 것을 우리는 동화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어린 노인은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동화적으로 묘사했고요. 아무렇지도 않고부터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까지가 이제 아내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아내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아내는 예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쁘지 않아.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리고 사철 발벗고 있어. 발을 벗고 있다는 얘기는 양말이나 신발을 신었지 않았단 얘기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좀 가난한가 보다. 가난한 모습을 형상화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가난한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고 있어. 주어요. 자, 그래서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이삭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역시 가난한, 그죠? 형편을 알 수 있고요. 따가운 햇살이니까 어떤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가 또 쓰였다고 할 수 있고요. 자, 하지만 가난하지만 매우 평화스럽고 정겨운 분위기 느낄 수 있죠. 자, 오연을 보면 하늘에는 성금별, 자, 석금별이 아니고요. 성금별입니다. 오타. 성금별이 뭐냐면 듬성듬성하다는 뜻이에요. 성근성근이. 그래서 하늘에 별이 듬성듬성 떠 있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 뭐가요? 별이 발을 옮긴다라고 했으니까 별이 움직이는 모양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발을 옮긴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적이죠. 그죠? 시각적 이미지 두드러지죠. 시각적 이미지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했죠. 그 다음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또 오타. 지붕이에요. 지붕에는 지붕이 있고 초라한 지붕이라고 했으니까 좀 가난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흐릿한 불빛. 역시 불빛이 좀 환하면 좋을 텐데 흐릿하되 역시 가난함을 나타내주는 소재라고도 볼 수 있고요. 흐릿한 불빛 역시 시각적 이미지 두드러지고요.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누가요? 가족들이 가난하지만 도란도란 사이가 좋아요. 그죠? 화목한 가정의 모습 볼 수 있네요. 그곳을 차마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연에서는 시적 대상이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화목한 가정이 시적 대상이고, 자, 사연에서는 어린 누이와 아내가 대상이 되었고, 3년에서는 나 어릴 적에 놀던 곳, 그 다음에 2년에서는 아버지의 모습, 1년에서는 고향의 정경을 표현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향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주제는 역시 향수, 그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시각적 이미지와 다양한 공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표현법만 몇 개 더 체크하고 갑시다. 표현법이 많았으니까 첫째, 공간각적 이미지, 지질대는 실개천. 둘째, 금빛 게으른 울음. 그죠? 청각의 시각화, 시각의 청각화 나타났고, 또 하나,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나타나 있고, 밤바람 소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인데, 말을 달린다고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지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표현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를 통해서? 후렴구를 통해서 후렴구의 역할. 후렴구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운율을 형성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화자의 정서인 그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6번. 화자는 어떤 소재, 어떤 시어를 사용해서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나요? 네, 바로 향토적 소재와 도속적 시어를 통해서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상황? 화자는 늙은 아버지 어린 시절에다 소박한 누이와 아내의 모습을 뭐하고 있어요? 회상하고 있는 거네요. 떠올리고 있죠. 태도, 화자는 고향의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을 떠올리며 고향을 뭐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네요. 다음 문제. 이 시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래요. 먼저 상상 속 고향의 모습이 아니고 실제 고향의 모습이죠. 상상이 아니고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나요? 화자가 드러났죠.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고요. 참신하면서도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참신하다는 것은 뭔가 발상이 특이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감각적 이미지 다양하게 나왔죠. 공감각적 이미지나 뭐 청각, 촉각, 뭐 시각 다양하게 나왔고요. 향토적인 시어, 그죠? 뭐 실개천, 뭐 황소 이런 거 다 향토적인 시어. 소재도 역시 그래요. 질화로 이런 거. 그러면 향토적인 소재를 활용하면요, 친근감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8번 문제를 볼까요? 이 시의 각 단계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할 때 시적 화자의 시각과 거리가 먼 것은, 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멀리서 바라본 농촌의 들판, 그리대. 뭐라고 했어요? 뭐 실개천이 휘둘러 나간다. 먼 곳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 먼 곳의 모습을 우리는 원경이라고 했고요. 평화롭고 향토적인 분위기. 맞죠? 굉장히 실개천이 막 흐르고 황소가 막 이렇게 졸음에 겨워 있고, 맞죠? 시골집 방 안에 누워 계신 아버지. 노년의 서글픔은 없고 그냥 그저 평화롭고 아주 안정적인 분위기였으니까 서글픔은 아니에요. 그죠? 시골집 방 안에 누워 계신 건 맞죠? 지라로에 제가 시가지며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는 뭐죠? 베개를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서글픔은 아니고 그냥 이제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그 다음 풀숲을 달리는 소년, 화자 자신이죠. 동심이 꾸밈 없이 드러났네요. 들판에서 이삭 줍는 여인네, 자기 아내죠. 소박해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뭐 발벗고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맞고요.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가집을 그리되, 자,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가집. 오연에 있었죠.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 곳, 따뜻하고 아늑하죠. 자, 다음 문제 9번. 기억을 반복. 기억이 뭐냐면 뭐예요?
후렴구죠. 후렴구. 후렴구를 반복하면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주제나 정서, 시어를 강조한다. 그죠? 시 전체의 통일성도 부여하죠. 똑같은 곳에 같은 말이 반복하니까요. 각 연을 인과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다. 요거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연결해 준다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기, 승, 전, 결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릴 적에 이랬어. 이게 이야기의 시작. 그죠? 어릴 적을 떠올렸어. 그 다음에 승. 그래서 나는 그곳이 그리워. 그 다음에 전 이야기의 시상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전환. 하지만 괜찮아. 결 이대로 좋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는 이야기의 흐름은 없고 각 단락단락 병렬식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병렬식 구성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고 같은 대상을 다른 시각에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서는 고향의 전경을 그렸고 2년에서는 아버지의 모습, 3년에서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 4년에서는 자신의 부인과 어린 누이의 모습, 그죠? 그리고 5연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니까 병렬식 구성이라서 인과, 원인과 결과에 따른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네요. 3년, 각 연의 시상을 매듭 짓는 역할, 맞죠? 그 연이 끝나, 각 단락이 끝나, 그 다음에 다음 연에서는 또 다른 대상이 나와. 맞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강조하고요. 동일한 식을 반복하면 운율감이 형성이 되는 거 맞고요. 10번 문제 봅시다. 이 시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한다. 무슨 뜻이요? 공감각적 이미지. 그죠? 전이하여 표현한 거. 그러면 봅시다. 청각의 시각화를 찾으란 얘기죠. 자, 그러면 시를 한번 볼게요. 청각의 시각화. 어디 있나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린다. 청각의 시각화. 바로 여기 있네요. 1년에 나온 건 여기도 청각의 시각화네요. 오케이?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 여기도 청각의 시각화. 두 개 다 써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향수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